몸이 너무 피곤하고 안 좋을 때는 누가 우스갯소리만 해도 짜증이 나요. 뭐가 웃기다고. 내일 당장 하와이로 우리가 휴가를 간다고 해볼게요. 네. 즐겁습니다. 난 내일 금방 떠나는데 뭐, 나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문제들이 결국 정서적인 취약함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부에서 말이죠, 우울증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뭐 한번 해부를 전격적으로 뭐 다 파헤쳐가지고 뭐 낱낱이 이걸 뭐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어디에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전 뭐 우울증 사실 잘 모르는데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스트레스라고 다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정서적인 스트레스. 근데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가 아민 이론. 그러니까 모노아민, 아까 말한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게 이제 단가 아민들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는 신경 내분비, 그 다음에 신경 면역. 요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후성 면역학도 나와요. 후성 유전학. 후성 유전학도 나옵니다. 즉 따지고 보면 원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걸 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단가 아민 이론과 신경 내분비 그리고 신경 면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단가 아민 이론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우리 중독에 나온 도파민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세로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도파민,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세로토닌은 라페뉴클레우스, 솔기핵이라는 데서 나오고요. 그리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청반이라는 로쿠스 세룰레우스 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VTA 벤트랄 테그멘탈 에어리에서 나옵니다. 이건 다 이제 뇌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디냐? 뇌간입니다. 뇌간. 그래서 뇌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피네프린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뇌간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 뇌간이 목에 문제랑 관련돼 있다. 뇌간의 기능이 좋으려면 뭐가 확보가 돼야 되냐?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뇌간의 혈액순환은 뭐 당연히 척추랑 관련 있지 않겠습니까? 심장에서 나와서 목표를 타고 올라가서 뇌간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꺾이고 돌리고 이렇게 되면 뇌간의 기능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 돌림목 이렇게 되면 뇌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가 아민들이 적절하게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 아민의 이론에 맞춰서 만들어진 약들이 항우울제죠. 뭐 SSRI, 뭐 SNRI 이런 것들이 단가 아민 이론에 맞춰서 만들어진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한번 나온 게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그렇죠. 그 선택적으로만 계속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SSRI인데 뭐 우리가 흔히 우울하다 그러면 이제 처방하는 약들이 그런 약들이죠. 근데 그런 약들을 먹고 행복함을 어느 정도는 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일자목 때문에 뇌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세로토닌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약을 먹은다고 해서 일자목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항우울제의 통계를 보면 약 재발할 확률이 약을 먹는 중에도 8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목이 우울증을 만들어낸다, 세로토닌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자목이 몸에 다른 문제들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깨가 아파요, 뭐 이런 문제들, 그렇죠? 뭐 두통이 생겨요, 뭐 잠이 안 와요, 뭐 소화가 안 돼요, 생리가 이상해요, 뭐 이런 문제들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다른 문제들을 같이 안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 때문에 더 정서적으로 우울해질 수 있는 거죠. 다른 문제들이 네.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안 좋을 때는 누가 우스갯소리만 해도 짜증이 나요. 짜증이 저씨 뭐가 웃기다고 그래? 네. 뭐 이런 얘기. 근데 내일 당장 하와이로 우리가 휴가를 간다고 해볼게요. 네. 부장님이 한 소리 하면 기분 나빠요. 즐겁습니다. 난 내일 금방 떠나는데. 난 내일 네. 가는데 뭐 이런 그래서 거. 나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문제들이 결국 정서적인 취약함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우울하신 분들은 먼저 몸이 어디가 아픈가, 네. 내가 혹시 일자목인가 거북목인가, 네. 뭐 돌림목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봐야지 되겠구만요. 네. 그렇죠? 뭐 내가 맨날 뭐 기분 좋으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절하게 자기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문제점을 찾는 게 찾아야 됩니다. 중요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모노아민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신경 내분비가 되겠습니다. 신경 내분비. 네, 이제 실험이 있는데요. 어떤 실험이었냐? 이 설치류를 통해서도 했고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통계를 낸 건데요. 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고용량을 줬더니 설치류에서도 그렇고 사람에서도 질병 행동 패턴을 보였는데 그 질병 행동 패턴이 우울증의 패턴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로토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네.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공급을 해줬더니 우리가 우울해지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우울해진다. 우울해지는데 즉 우리 몸에서도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개수가 많아지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울한 질병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기분이 나빠요, 뭐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뭐 괴로워요, 뭐 고독해요 이런 것도 스트레스이지만 네. 우리 몸에서 생기는 뭐 잠이 안 와요, 배가 아파요, 뭐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네네. 같이 스트레스가 돼서 스트레스의 각각의 정도가 합쳐지면 네. 이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도 문제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그래,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되는 못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패턴이 되면 비정형 우울증이 오는데 보통 우울증은 식욕이 떨어지고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해지는 게 좀 정형화된 패턴이고 네. 비정형 패턴은 오히려 많이 자고 과식해가지고 뭐 뚱뚱해지고 이런 게 이제 비정형 패턴인데 특히 비정형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방어를 해주지 못하고 안 나올 때입니다. 네. 그런 게 뭐가 있냐? 섬유 근육통, 네. 만성 피로, 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부신 호르몬이 거덜나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신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그렇죠. 이게 내기가 너무 이제 벅차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또 부신의 문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그 모노아민 계열이랑 또 관련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질에서 만들어지는 에피네프린도 그걸 잘 못 만들어내게 되고 너무 과도하게 쓰게 되면 우리 몸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네. 그러면 또 내 몸이 우울감으로 이제 또 빠져들게 되고 네. 이게 참 복잡하지만 또 뭐 간단하기도 하고요. 네. 또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네. 뭐 그러네요. 그러면 자, 세 번째를 또 한번 알아보죠. 신경 면역. 면역입니다. 네. 근데 신경 면역은 어떤 거냐? 우리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염증 매개 물질들이 나옵니다. 염증 매개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사이토카인인데요. 사이토카인. 이 사이토카인이 마음, 정서도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우울한 감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치료를 하려면 세로토닌을 먹을 게 아니라 네. 염증을 줄여서 사이토카인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 몸에서 염증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뭔가,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염증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찾아서 해결을 해주면 세로토닌 약 없이 항우울제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항불안제, 수면제 먹지 않아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토카인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이토카인 스톰이 폭풍이. 생겨서 우리 몸이 갑작스럽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돼버리니까 네. 염증이 너무 많이 쏟아져 버리니까 여기에 특효가 스테로이드다. 그렇죠. 근데 그 스테로이드가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콜티졸이 잘 못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사이토카인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우리 몸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우울해지고 이게 이제 계속이 되는 거군요. 네. 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서 우울증이 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만큼 되돌아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한 개 해가지고는 잘 못 돌아갈 것 같고,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뭔가 이제 개념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스케줄로 쫙 하면 우울증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네. 반복적인 지속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 받고 있다면. 그렇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죠? 네. 그게 계속 오고 네. 죽기 전에는 죽어도 올 수도 있습니다. 실은. 거의 고문인데요? 네. 고문?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건 그냥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가 과연 무엇일까요? 중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력? 맞습니다. 역시 중력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중력이 그러면 왜 내 몸을 우울하게 하면, 중력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척추 체형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력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근육 문제들은 또 통증을 일으키고 통증이 일어나면서 또 젖산 분비가 되고 젖산이 또 해결이 안 되니까 간헐적 문제도 생기면서 통증에 더 예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울증이 오기 쉽겠죠. 척추 배열이 흔들리면 신경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럼 신경이 불안정하면 어떤 신경이냐? 감각신경도 불안정해지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이렇게 되고, 통증이 더 예민해지죠. 그렇죠? 또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는데, 운동이라고 하면 꼭 우리 이런 이두박근만 생각을 하지만 근육이 달린 건 다 운동을 합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심장.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그다음에 호흡이 짧아져. 네. 자꾸 한숨을 하게 됩니다. 장이 안 좋아지면 자꾸 부글부글 가스차고 변비 생기고 이렇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이 근육 덩어리라는 거예요. 네. 순환 장애가 생기니까 호흡도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순환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붓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장 기관의 기능도 똑같은 신경을 씁니다. 네. 그래서 비틀어진 척추에서는 비틀어진 기능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독 기능, 수면 기능, 호르몬 기능 다 흔들리는 거죠. 호흡 기능 뭐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생리도 안 나오고 피곤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해독이 안 되니까 뭐 등등등등이 이 고구마 줄거리 나오듯이 한번 캐냈다가는 줄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중력 스트레스에 잘 이겨내는 몸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중력 스트레스를 못 이겨내는 객관적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이게 우울증을 해결하는 가장 큰 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치료가 된다면,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매 척도 검사처럼 네. 우울증 척도 검사를 뭐 계속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한눈에 이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알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우리가 진료실에서 딱 보면 정말 머리도 안 감고 뭐 지저분하게 뭐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면서 나 죽겠어요 이러던 사람이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렇죠. 미용실 가고 옷도 예쁘게 입고 화사하게 딱 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원장님 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확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꾸미고 오시죠. 네.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우울증은 패션이다. 네. 그럼 우수감에 젖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런 우수감이 아니라 화사하고 네. 명랑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게 저절로 되죠. 네. 그런 분들을 보고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흐뭇해지는데, 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 싫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끼 좀 챙겨 드시고
기운을 내셔가지고 밖으로 나오셔서 여기로 오시면 여러분들의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울하시더라도 힘내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다음에 꼭 만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